네, 연희씨 우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새로 옮긴 자리에서 두 번째 저희가 촬영을 합니다. 물론 동영상은 몇 개 나갔는데 뭐 이게 배경이 그렇게 좋다고요? 네, 영상을 봤어요. 찍자마자 봤는데 진짜 우리가 찍은 게 저게 맞아 하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특히 저는 멋이 별로 없어요. 근데 코트님이 옆집에 네. 화분 있잖아요. 아, 그래요? 화분 있으니까 코트님 완전 살아나더라고. 아, 그래요? 원래는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예, 뭐 그래도 화분 덕을 조금 봐서 더욱 이제 예. 근데 저는 좀 민망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찍은 걸 보면 늘 그래. 아마 연희님도 그럴 거예요. 그쵸. 자기 목소리나 자기 영상을 보면서 꼭 필요한 거 모니터링 할 때만 조금 보고 이제 좀 빨리 돌려서 보고 그렇긴 하는데 저도 별로 안 보는데 네네. 장소가 달라져가지고 네. 어떻게 봐야질까 사람들 볼 때 일부러 봤는데 생각 외로 엄청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댓글 올리시는 것도 사실은 다 보죠. 안 보는 거 다 보고 이제 좀 쑥스럽지만 방송도 다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 그냥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석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유튜브에도 보면 저희가 구독자님들 수는 조금 줄었는데 오히려 시청 뷰 수하고 시청 시간 수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것도 조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데 연희님도 이제 소식 들으시면 저희가 작지만 조금 의미 있는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북녘 소식도 조금 변화를 줘서 저희가 조금 문자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좀 바꿨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제목이 품을 들인 만큼? 네. 이게 내용이 뭐죠? 네. 네, 품을 들인 만큼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네. 유튜브에. 근데 그 내용을 기본 보니까 어디 항해북도 연탄군의 어느 한 협동 농장의 종합 축사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축사가 이렇게 지하와 1층, 2층, 그다음에 억상. 이렇게 해가지고 4층으로 돼가지고 축사를 네네. 만들었어요. 이게 부지 전략형, 너력 전략형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이 영상을 찾았었냐면 그 영상 중에 쭉 보면 제가 군인 가족 때문에 지방에 나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염소도 제가 막 끌고 다니고 산에다가 젖도 짜고 돼지도 기르고 토끼 기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 했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키웠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후반 부분에 보게 되면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토끼 기르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때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들어와서 80년대 중반, 85년, 6년까지 제가 다녔는데 그때 학교에서 토끼 길렀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학생들이 막 토끼 풀 주고 막 이러잖아요.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이게 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27분 정도 되는 영상이라 저희가 풀로 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제 동영상에 품을 들인 만큼 이렇게 직접 치시면 이제 검색이 돼서 바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링크를 조금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찾아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축사가 부지 절약형, 노력 절약형 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라고 하면 땅이니까 그래서 네. 1, 2, 3, 4층 해서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각 층에 맞게 관리하는 것 같고 노력 절약형이라고 하면 좀 효율성을 많이 개선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 아닙니까? 네. 도시에다가 이런 걸 하기가 힘들고 농촌 같은 데서 했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땅 한 평 한 평이다. 그 농작물 우리 한반도가 땅이 좀 작지 않습니까? 네. 또 북도 또 절반밖에 안 되고 또 산악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한 평 한 평의 농경지가 정말 소중하단 말이에요. 식량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한 평 한 평을 어떻게 하나 전략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낼 거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쓴 범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땅속에서는 돼지가 살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온도가 온도가 땅속이면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제가 지하 살아봐서 정말 아는데 좀 아는데 온도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돼지가 살고 1층에는 이제 계산이 무슨 이렇게
닭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살더라고요. 계산이라고 하면 여기서 거위인 것 같아요. 네. 거위. 계산 이름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네. 네, 우리 전 집에서 계산이도 키워봤어요. 네. 어리, 뭐 이런 것들. 오리랑 다른 거, 거위 있죠? 큰 거, 계산이. 네. 그런 거 있고 또 위층에는 뭐 닭장들 쫙 양옆으로 닭 수천 마리, 한 네네. 2천여 마리가 닭이 있고 그다음에 3층 꼭대기에 4층 그게 억상인데 거기는 염소와 양이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왜 꼭대기에다가 염소와 양을 놨을까? 왜 가뒀지? 그걸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그 억상에서부터 산까지 다리가 있습니다. 어작교 다리 같은 게. 그 다리로 산으로 올라가요. 얘네들이 방목이 되는구나. 네네, 정말 네네. 방목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열어주면 얘들이 아침에 쭉 나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방목하다가 저녁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억상에서 자고 이렇게 억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1층 거기에서는 옆에는 양어장까지 있어요. 메기. 네네. 북이 열대 메기 해가지고 메기 엄청 많이 그 인민들한테 공급되는 게 가장 많이 공급되는 게 메기입니다. 네. 그래서 메기 탕집도 있고 하는데 그 메기를 거기서 또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기 먹이라든지 뭐 닭의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는 특수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먹이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짐승을 기른다.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무엇으로 할 거야?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건데 그 대부분을 자체로 이렇게 닭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 정도만 소화시키고 나머지는 다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소화를 못 영양분을. 시키고. 네, 씹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배설물 덜 같이 모아가지고 덜로 막 이렇게 분해하고 뭐 이러잖아요, 닭이. 근데 그 배설물에다가 먹다 나면 옆에 막 치잖아요, 나달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생물균으로 배양을 해서 그거 가지고 돼지를 먹인대요. 그 닭의 배설, 닭똥을 가지고. 네네네. 그 균, 항균 처리해가지고 배양시켜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닭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메기 양어장에다 또 뿌리면 메기가 또 국을 먹고 또 산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라고 해서 이제 배설물이 결국 우리 배설물도 옛날에 퇴비나 거름처럼 다시 또 이게 뭐 식물한테 이 알곡으로 가서 또 우리가 먹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어떤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조금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되게 친환경적이고 진짜 대자연과 함께 하는구나. 네, 진짜 자본주의 사회는 그 효율성 때문에 되게 빽빽한데 오죽하면 우리는 닭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빽빽하게 갇혔는데 염소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롭다. 나도 북에 올라가서 한 마리 염소로 살면 어떨까. 염소가 참 귀엽고 심술쟁이에요. 좀 무섭지 않아요? 싸납지 않아요? 아니요. 사나운 게 아니라 막깝지 않으면 막 불러봤죠. 염소가 뿔이 있으니까. 근데 염소가 엄청 심술이 심한 게 기분 나쁘면 아무리 잡아 끌어도 절대 안 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정말 고집불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염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근데 정말 기분 나쁘면 엄청 말 안 듣고 또 염소 젖을 짤 때마다 또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기 그 영상에 염소 젖 짜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희 씨한테 염소 키워봤다는 얘기는 방송에서 몇 번 하셔서 제가 염소 젖 짜봤냐고 물어봤더니 짜보셨다고. 근데 아마 이런 데서는 이렇게 기계로 젖 짜는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기계 쓰는, 그러니까 대량이 문제가 같아요. 대량의 기계식. 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손으로 사람이 쓰거든. 그것도 기술이에요. 손가락도 아파요. 아니, 잘못 짜면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염소나 소가 화를 내거나 뭐 발을 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염소 발로 채는 것보다 염소 젖 짤 때는 염소 다리에다 그 나무 염소 짜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다 염소 딱 넣고 다리 뒷발을 딱 묶어요. 묶고 그다음에 짜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숙련되면 자기 주인이 짜면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모르는 놈이 원래 도둑질처럼 안 짜느냐 그러겠죠. 그 짜가지고 우리는 그냥 못 먹게 해요. 그냥 못 먹게 하고 그걸 짜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데 우리가 군부대에 있을 때는 왜 매 집집마다 한 2-3마리씩은 다 길렀거든요. 어떤 집은 10마리 기를 때도 있었어요.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네, 본인이 다 원해야 되지. 해서 하는데 물론 1년에 80kg씩 고기를 생산해서 부대에다 바쳐야 되잖아요. 병사들 고기 먹여야 되니까. 거기도 하지만 염소를 왜 무조건 다 기르냐면 젖을 짜가지고 매일 점수 짜서 저녁마다 덜면서 모아요. 모아가지고 병사들한테
매 끼마다 염소 젖을 먹이거든요. 한 곱씩 다 메워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우리 군인 가족들이 그걸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권한의 행군 뭐 이럴 때 국가에서 내주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부대에서 자체로 자기 병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해서 그 많은 것을 다 군인 가족들이 자기 부대 병사들 우리가 먹여 살린다 해가지고 한 집에 200평씩 땅을 나눠줘서 농사도 짓고 짐승도 기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에 대한 어떤 그 뭐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대 분들은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아픔으로 기억하고 또 조금 후 세대들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북에 대한 바로 알기를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데 고난의 행군을 기억한단 말입니다. 1995년부터 뭐 2005년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이제 한 10년 정도 지금 연희 씨도 그런 어떤 필요 때문에 이런 만들어졌던 이런 것들이 요번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연희님이 타이틀을 잡으신 황해북도 연탄군의 어느 한 협동영장의 종합축사 이 이제 원래 제목이 품을 들인 만큼을 찾아보시면 정말 개량됐다, 개건됐다. 그리고 진짜 21세기 형이다. 어떤 분들은 화면을 보고 화면이 아직 좀 뭐 그냥 우리 하는 말로 촌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되게 공동체적이면서 되게 아이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거기 염소들은 뿔을 안 잘랐더라. 뿔 왜 잘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예인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뿔을 왜 잘라요? 그래.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개 보면 염소들 뿔을 자르지 않습니까? 왜 자르냐 하면 더 효율적으로 키우려고. 왜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처나고 뭐 이러면. 근데 염소 입장에선 그게 좋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이 영상 보시면 염소들이 다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자라 있어요. 되게 멋있게 원래대로. 그렇죠. 그리고 연희님도 이제 연희 씨도 그렇게 키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염소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거기 관리공 하은정님 나옵니다. 초반부에 보시면 영상 꼭 보세요. 이 그 관리공들의 모습. 응? 왜 어때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리공 중에 나이 많은 분도 있어요. 할머니도 있고 이제 중간 이제 아저씨 뭐 관리자급도 나오고 뭐 아주머님 나이도 나오고 뭐 70살 넘으신 할머님도 나오고 하는데 그 젊어 보이는 그 처녀로 추정되는 그거는 그치 그 관리공의 모습을 보면 북이 정말 이런 걸 생산할 때 노동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일, 진짜 내가 어떤 실현되는, 내가 기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그러면 사람이 산다는 게 결국 뭔데? 뭐 고기 좀 배 터지게 먹고 괜히 살이나 뒤룩뒤룩 찌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 사는 건데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북이 무조건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우리의 이웃인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또 그게 행복인데 오히려 북의 어떤 사회들을 보아가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고쳐야 될 점들을 같이 좀 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영상 뒷쪽에 보게 되면 그 학교에서 토끼 기르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지방 평성에 평성어는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지방들에서는 이렇게 도시에서 힘들지만 지방 같은 데는 아마 전제하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밖에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70년대 때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만 해도 70년 80년대 북이 아무리 경제가 좀 그때는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그때도 계속 국제 제재를 받았던 상황이고 미국과 전쟁 계속 뭐 휴전 전쟁도 위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마음 놓고 이렇게 무역 거래하고 이런 상황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무역이 이렇게 완전히 개방돼 있지는 않았죠. 그렇죠.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또 북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저는 삼화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 보게 되면 동경교에 하게 되면 그 단독주택이라고 하니까 아파트 막 있는 이런 평양시래도 중교역에 있던 막 이게 대도시하고는 좀 달라요. 거기가 단독주택도 좀 많고 옛날에 어떤 우리 재건축되는 것들 많죠. 네, 그렇죠. 옛날 그런 옛날 지역이란 말이에요. 북도 그러니까 제가 땅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땅집 맞아요? 그 땅집도 짱 있는데요. 우리 다 아세요? 땅집.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토끼를 길렀어요. 왜냐면 땅집이나 뭐 언덕이나 있게 되면 북은 아카시아 정말 많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들. 그래서 낮에는 아카시아 필 때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정말 크거든요. 아카시아 꿀이 많고. 그래서 아카시아 잎사귀 뭐 많이들 먹고 왔어야 큰 토끼 대여주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오후에 가에 서절 나가잖아요. 뭐 악기 연습하러 간다든가 체육하러 간다거나 오후에 나갈 때는 아카시아 잎이라든가 풀 같은 걸 뜯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게 토끼사가 있어요. 저온이라기 해가지고 토끼사 있으면 그 당번들이 있거든요. 학급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씩. 그러면 그 당번한테 자 이거 좀 먹여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도와주느라고. 갖다 주면 그거 가지고 먹이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토끼들을 키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새끼 낳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먹고 가죽은 국가에다 바친단 말이에요. 국가에 내죠. 그때는 왜 사람들이 그거 열심히 했냐면 내가 한 것만큼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네요. 어떤 보상 같은 게 보상보다는 네. 토끼를 했죠. 키워서 학교가 몇 마리 했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가죽을 모아서 토끼털 애들, 학생들 토끼털 옷이라던가 토끼털 모자, 뭐 토끼털 먹블럭 이런 거 토끼 장갑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내가 키운 토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옷을 받아 입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것도 건설이 되면 저 아파트에 우리가 저녁에 퇴근해서 가서 삽 한 삽이라도 머리에 뚫려고 하고 그런 게 뭐냐면 그 아파트 건설되면 그건 나한테 차려주는 것들이잖아요. 나한테 공급이 네네,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살 집을 내가 만들고 내가 입을 옷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자각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 생활이 뭐 경제가 뭐 발전되고 그랬으면야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좀 더 발전하면 뭐 수입도 할 수 있고 그게 되겠죠. 하지만 북은 정말 수십 년 동안을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왔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 때 그렇게 토끼를 길러서 토끼토를 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끼 장갑, 뭐 토끼 옷 이런 것도 네네네. 네, 그때 학교에서 공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 그래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 토끼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에서 이렇게 토끼장이 있었어요. 대한민국도. 제가 다녔던 우리나 초등학교. 같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재밌게 차이를 말씀드려도 좋지만 조금 연배가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안 그런데 근데 제 기억에 조금 우리 일찍 끝나긴 했어. 초등학교 지나고 나서는 도시화가 너무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아까 연희님도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사라졌고 그 토끼 털로 저도 이렇게 뭐 옷도 만들고 뭐 이랬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산업화 시기에 근대화 시기에는 또 비슷한 것을 거쳤고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것도 있고 조금 뒤처져 가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는 좀 또 이제 어깨를 또 나란히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시대는 계속 변하는 거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70년대 때 우리 학교 때 그때는 정말 북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부러운 거 없이 물질이 그때는 사시면서 진짜 불편함이 없다. 연희 씨 하는 말로는 명태는 조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질이 막 이렇게 높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화된 이런 건 아니었어요. 좀 더 옛날 같고 좀 구식이고 투박하고 이런 물건이었죠. 실례를 들면 사탕. 지금 사탕 얼마나 맛있고 원래 입에 넣으면 설설 넓는 사탕이 얼마나 많아요. 북의 사탕도 그런 게 지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때 70년대 때는 사탕은 가자 사탕만 놀래다니고 많았는데 질이 한심한 거예요. 양은 풍부하게 그 공급은 있었는데. 네, 질이 한심해서 우리 성팔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네. 성신에서 팔걸까지가 버스 정점 국가국이에요. 근데 성신에서 버스 타고 사탕을 물면 팔걸 갈 때까지 사탕이 안 녹는다는 거. 그래서 성팔 사탕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때는 이제 국산이 품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들 미제 좋다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잘못된 사대주의 뭐 이런 것들로 옛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내가 토끼를 키워서 내가 그 토끼 가죽으로 뭔가를 얻어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자본주의 사회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뭔가를 노력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그걸 또 같이 얻어가는 그 기쁨
뭐 미국 사람 그 사람인데 그 마이클 샌델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는 좀 독특하게 공동체주의자라고들 많이 평가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쓰는 것. 그러니까 용병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병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월급을 많이 줘서 전문적으로 직업 군인을 키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나 그리스 사회를 생각할 때는 불편하더라도 기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내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직종을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꼭 올바른 거냐.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여서 투표만 하고 잊어버리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연희 씨가 말씀하시는 북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산이라든지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인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에 뭐 한때 제일 앞서갔다고 했던 미국의 그 어떤 정치사회학자들도 친애들 살아보니 이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런 종합축사 하나지만 품을 들인 만큼 우리가 그죠 진짜 땀을 흘린 만큼 연희 씨가 직접 뭐 염소를 키우고 뭘 키운 것만큼 그런 것들이 공동체 나누는 진짜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 추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 책은 뭐지? 근데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책 제목이 김정은의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영어도 있어요. 김정은'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책값은 상당히 비싼데 유영구 박사님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만 많이 들었어요. 뭐 이게 그 북한 연구에 상당히 대가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와 비슷한 진짜 북을 올바로 제대로 알자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알고 이제 또 학식도 많고 그래서 이분이 새로 책을 냈는데 조금 소개도 좀 시켜드릴 겸 해서 비싸서 조금 힘드시면은 도서관에 신청하시면 이게 새 책이라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막 신청하시면 각 도서관에서 이걸 사주게 됩니다. 신청 개수가 얼마 올라가면. 그래서 이게 뭐 억지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라 진짜 이런 책이 필요하다. 나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나온 책이니까 조금 한번 보시고 이게 우리 유영호 대표님만 선물로 받았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한 줄 받으면 더 열심히 읽을 텐데 제가 또 의외로 좀 한 독서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도서관에 가서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연희님의 네. 협동농장 종합축사 정말 네. 그 원본 괜찮습니다. 품을 들인 만큼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왈가왈북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